백강 이경여, 청나라가 해임한 영의정. 세종의 피를 이은 선비, 벼슬보다 의리를 택하다. 이경여는 조선 4대 왕 세종의 후손이다. 왕족 출신이지만 그의 삶은 화려한 특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평생 소신과 의리 때문에 청나라에 2번이나 끌려가고 귀양살이를 밥 먹듯 했으며 결국 청나라 황제의 명령으로 영의정 자리에서 쫓겨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인물이다. 25세에 문과에 급제한 그는 젊은 시절부터 남달랐다. 권신의 자식을 한림으로 천거하라는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실력 있는 장유를 천거했다가 소인배들의 모함을 받았다. 그러자 스스로 외직을 자청해 이천충원 현감으로 나갔는데 가혹한 부역 속에서도 기발한 행정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줬다. 이미 그때부터 관리는 두려워하고 백성은 좋아하는 명관의 면모가 드러났다. 광해군의 폭정이 극에 달하자 이경여는 미련 없이 벼슬을 내던지고 흥원 강가로 낙향했다. 4년을 제야에서 보내던 중 인조 반정이 일어났고 인조는 맨 먼저 그를 불러들였다. 이경여가 돌아오자 조정에서 상항, 관중시계, 엄혹한 법치를 주장하던 자들이 기세를 꺾었다고 기록될 만큼 그의 존재감은 남달랐다. 병자호란, 차라리 나라가 망할지언정. 1636년 청나라와의 불화가 깊어지자 조정에서는 화친론이 고개를 들었다. 이경여는 정면으로 맞섰다. 임금께서 이미 청인들을 배척하여 대의를 천명하셨는데 이제 와서 국가의 채통을 떨어뜨리고 애걸복걸 화친을 구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나라가 망할지언정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해 12월 청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이경여는 인조를 호종해 남한산성으로 들어갔고 45일의 항전 끝에 삼전도의 치욕을 눈앞에서 목도했다. 그는 이 굴욕을 죽는 날까지 잊지 않았다. 훗날 효종에게 새해 인사를 하면서도 어려웠던 지난날을 잊지 마시고 명나라와의 의리를 더욱 돈독히 하소서라고 아랠 만큼 병자년의 치욕은 그의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었다. 청나라에 2번 끌려가다 밀고자 때문에. 병자호란 이후 이경여의 순환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발단은 이계라는 인물의 밀고였다. 1642년 청나라가 별개 사건으로 이계를 잡아 신문하자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경여를 팔아넘겼다. 이경여는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으며 그의 마음은 항상 명나라에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조선 조정을 발칵 뒤집었다. 청나라 사신이 들이닥쳤다. 조정 대신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인조가 물었다. 만약 저들이 우리의 신하를 잡아가려 하면 어찌 막겠는가? 도승지 이행원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고 인조가 쓴웃음을 지으며 도승지는 겁쟁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 이경여는 신익성, 이명한과 함께 심양으로 끌려갔다. 이때 그가 남긴 한마디가 걸작이다. 죽고 사는 것은 모두가 운명이다 라며 태연했다. 수개월 후 조정이 거액의 벌금은 1,000냥을 바치고서야 겨우 풀려났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풀려난 지 1년도 안 돼 이번엔 우의정의 직무로서 청나라의 사은사로 가게 된 것이다. 반청 인사를 사은사절단장으로 보낸 것 자체가 무모했다. 예상대로 청나라는 그를 또 억류했다. 결국 1645년에야 소현세자와 함께 귀국할 수 있었다. 귀양살이의 연속, 세자빈을 지키다가 진도로 2번의 심양 억류에서 돌아온 이경여를 기다린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다. 소현세자가 의문사한 뒤 인조는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으려 했다. 신하들이 일제히 지당하십니다 라고 했지만 이경여는 반대했다. 소현세자의 어린 아들이 있는데 건너뛰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게다가 인조가 소현세자빈 강빈을 죽이려 하자 이경여는 또 정면으로 막아섰다. 인조는 경노했다. 임금을 망각하고 나라를 저버린 죄는 멀리 귀양 보내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 이경여는 먼저 진도로, 다시 북쪽 끝 함경도 삼수로 이배됐다. 유배지를 2번 옮기는 가혹한 처벌이었다.
우의정 이경석이 2번이나 저도 함께 벌해달라고 상소했지만 인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경여가 세자 책봉을 반대했던 바로 그 복림대군, 즉 효종이 즉위하자마자 그를 풀어주고 영의정에 앉혔다. 자신의 왕위를 반대했던 신하를 오히려 수상으로 중용한 것이다. 효종은 그를 대인선생이라 부르며 깍듯이 예우했다. 청나라 황제에게 해임당한 영의정. 영의정이 된 이경여의 앞에 마지막 순환이 기다리고 있었다. 1650년 겨울 청나라에 동지사로 갔던 임평대군이 충격적인 보고를 보내왔다. 청나라 황제가 명령했습니다. 영의정 이경여를 영원히 서용하지 말고 퇴직시켜 고향으로 물러가게 하라고. 한 나라의 영의정을 외국 황제가 해임 명령을 내린 것이다. 효종은 분통이 터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실록은 전한다. 결국 이경여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듬해 1월 이경여가 한강을 건너 낙향하면서 효종과 마지막 대면을 했다. 효종이 탄식하며 오열했다. 걱정과 기쁨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주고 빼앗는 것이 저들의 손에 달려 있는데 경이 이제 조정을 떠나가니 국사를 누가 꾸려갈 것인가. 이경여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신은 오직 임금만을 믿어왔는데 이제 하직하고 멀리 떠나게 되었으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상소를 올린 충신. 낙향 이후에도 이경여의 붓은 멈추지 않았다. 21개 항목의 재변 극복 상소, 경기 양전 실시 건에, 언로 확대와 인재 등용 촉구, 화폐 유통 개선안. 관직도 없는 노인이 나라를 걱정하며 쉬지 않고 상소를 올렸다. 1657년 73세의 이경여는 임종이 가까워지자 아들에게 구술로 마지막 상소를 받아쓰게 했다. 기뻐하거나 성내는 것을 경계하고 편견을 끊으시며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백성의 힘을 기르소서. 효종은 이 유훈 상소를 받아보고 목이 메이고 눈물이 흐른다며 띠에다 써서 가슴에 새기겠다고 했다. 이경여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에 효종도 승하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끝났다. 훗날 비문을 쓴 송시열은 이렇게 평했다. 사람들이 효종의 덕이 하늘처럼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경여로 인한 것이다. 충남 부여 백마강변에는 그가 심양에서 돌아올 때 가져다 심었다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아직도 살아있다. 2번의 억류, 2번의 귀양, 청나라 황제의 해임 명령까지 버텨낸 이 조선 선비의 질긴 삶처럼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동매가 이경여의 의지를 지키고 서 있다.